나이가 들수록 물건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불편함이 늘어나는 겁니다. 60세가 넘으셨다면 아까워도 이것만큼은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해요. 허리 다치고 넘어지고 가족과 다투게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거든요. 저는 25년간 시니어 주거 환경을 연구해온 정리생활 코치 김은정입니다. 수많은 어르신 댁을 다니며 깨달았어요. 정리는 단순히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지키는 건강 습관이라는 걸요. 많은 분들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깝다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그 물건 속에 담긴 시간과 추억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건 정반대였습니다. 물건이 많을수록 오히려 그 추억은 묻혀버리고 먼지와 불편함만 쌓이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절대 쌓아두면 안 되는 물건들과 지금 당장 버려야 할 기준을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단순히 공간 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런 물건 집에 하나쯤은 그대로 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 집안 어딘가에 10년 넘게 안 쓴 물건이 있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2세 이정숙님 댁이었어요. 처음 방문했을 때 현관문부터 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문 뒤에 신발 상자와 우산이 가득 쌓여 있었거든요. 안으로 들어가니 더 놀라웠어요. 방 하나는 아예 문조차 열 수 없었습니다. 손주들 어릴 때 고속버스 영수증, 남편의 군대 시절 메모, 아이들 첫 소풍 사진, 낡은 앨범이 그대로 쌓여 있었죠. 이정숙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다 추억이라 버릴 수 없어요. 그 말에 저도 한참을 아무 말 못했습니다. 하지만 물건은 추억이 아니라 기억의 흔적일 뿐이에요. 진짜 추억은 마음속에 있는 거지 상자 속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지금 매일 쓰는 물건 하나만 꼽아보세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라디오요 하고 웃으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우리는 라디오를 중심으로 공간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불필요한 종이와 상자, 낡은 옷을 조금씩 덜어냈죠.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하나씩 비워낼 때마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결국 그 방엔 라디오 하나와 깨끗한 침대만 남았습니다. 그분은 이제야 숨이 쉬어진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활 공간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정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공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어떤 물건부터 버려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받은 사람의 마음보다 주는 사람의 기억이 먼저 사라집니다. 선물 받은 물건 이야기예요. 한국가정관리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 응답자의 78%가 감정 때문에 못 버린다고 답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선물을 준 사람은 이미 기억조차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만난 68세 박선희님은 아들 첫 월급으로 받은 머플러를 20년간 보관하셨죠. 하지만 한 번도 착용하지 못했습니다. 색깔이 안 어울려서였대요. 그래도 버리지 못하고 서랍 깊숙이 모셔두셨어요. 왜냐하면 아들 마음이 담긴 거니까요. 하지만 고마운 마음은 이미 충분히 나눴다고 인정하셔야 해요. 사진으로 남기고 물건은 보내주면 됩니다. 선물 준 사람의 감정보다 내 생활의 편안함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박선희님께 그 머플러를 사진 찍고 기증하도록 권했더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셨대요. 아들한테도 전화해서 말씀드렸더니 아들은 그게 뭐였냐며 웃으셨대요. 여러분도 선물이라 버리지 못한 물건 하나쯤 있으신가요? 그 물건 때문에 정작 쓸 공간이 없어진 건 아닌지 돌아보세요. 옷장은 추억이 아니라 먼지의 저장고입니다. 입지 않는 옷과 속옷 이야기예요. 한국주거건강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는 옷에서 발생하는 섬유먼지가 실내 먼지의 3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옷장에 옷이 많으면 그만큼 공기순환이 안 돼요. 곰팡이도 생기기 쉽고요. 70세 이영자님은 30년 된 한복을 고이 접어뒀다가 옷장 곰팡이로 건강까지 해치셨습니다. 처음엔 가끔 손주 돌잔치 때 입을까 싶어 보관하셨대요. 근데 체형도 변하고 유행도 바뀌어서 한 번도 못 입으셨어요. 그 한복 때문에 옷장 전체가 습해지면서 다른 옷까지 망가졌죠. 결국 기침이 심해져서 제게 연락 오셨어요.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은 박스에 담고 한 달 내 한 번도 꺼내지 않으면 기증하거나 버리세요. 언젠가 있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옷은 지금 입는 옷만 옷장에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다 짐입니다. 여러분의 옷장은 지금 숨 쉴 수 있나요? 옷을 빼내면 뒤에서 먼지가 날리진 않나요? 라디오, 카세트, CD 플레이어, 옛날 휴대폰은 이미 기능보다 공간을 차지합니다. 오래된 전자기기 이야기예요. 작동하지 않는 기계를 오래 두면 풍수학에서도 좋지 않다고 해요. 기운이 막힌다는 의미죠. 실제로도 전선이 엉키고 먼지가 쌓이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66세 정성호님은 안 쓰는 선풍기와 전선이 얽혀 넘어져 다치셨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시다가 발에 걸린 거예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지만 허리를 삐끗하셔서 한동안 고생하셨어요. 알고 보니 그 선풍기는 10년 전에 고장 난 거였대요. 언젠가 고쳤을까 싶어 두셨다는데 결국 사고만 났죠. 작동하지 않는 전자제품은 즉시 분리수거하고 자주 쓰는 기기만 눈높이에 두세요. 이 선이 어디에 쓰일까 하는 생각은 정리를 늦춥니다. 모르는 전선은 일단 사진 찍고 버리세요.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사도 됩니다. 집안 어딘가에 고장난 전자기기 아직 남아있지 않나요? 창고나 베란다에 덮개 씌워서 쌓아둔 거 있으시죠? 세월이 지나면 플라스틱 용기에서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낡은 주방용기와 도시락통 얘기예요. 식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장기간 사용한 밀폐용기 중 20%가 미세균 오염을 보였습니다. 특히 뚜껑 고무 부분이 갈라지거나 변색되면 더 이상 쓰면 안 돼요. 69세 손미경님은 손주 운동회용 도시락통을 10년 넘게 보관하다가 결국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한 번씩 씻어서 말려뒀는데도 어느 날 보니까 안쪽에 까만 점이 생겼대요. 손주가 이젠 고등학생이라 쓸 일도 없는데 그냥 추억으로 둔 거예요. 사용 중인 용기 3세트만 남기고 나머지는 재활용하세요. 혹시 나중에 쓸까 보다 지금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하세요. 주방은 매일 쓰는 공간이니까 위생이 제일 중요해요. 용기는 소모품이에요. 2년마다 점검해서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주방 찬장 안 혹시 열면 뚜껑 없는 통들 가득하지 않나요? 짝 없는 용기들이 공간만 차지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청소기가 일하려면 바닥이 비워져야 합니다. 고장난 청소도구와 쓰지 않는 가전 이야기예요. 생활환경센터 연구에 따르면 로봇 청소기의 효율은 바닥 물건 제거 시 2.3배 향상됩니다. 아무리 좋은 청소기를 사도 바닥에 물건이 많으면 소용없어요. 74세 최병호님은 집안에 물건이 많아 로봇 청소기가 길을 못 찾아 결국 방치됐습니다. 자식이 비싼 돈 주고 사드렸는데 몇 번 쓰다가 구석에 놔두셨대요. 청소기가 돌다가 물건에 걸려서 멈추는 걸 몇 번 보고 나니까 귀찮아지신 거예요. 결국 빗자루로 다시 쓰시게 됐죠. 바닥 물건부터 비우고 청소기를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깨끗한 공간은 버린 뒤에 오는 결과입니다. 청소는 물건이 적을수록 쉬워요. 진공 청소기든 로봇 청소기든 바닥만 비어 있으면 5분이면 끝나요. 여러분 집 청소기는 요즘 잘 돌아다니고 있나요? 아니면 구석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나요? 언젠가 쓸지도 몰라서 쌓는 습관이 가장 위험합니다. 미래를 위해 쌓아둔 예비 물건 이야기예요. 한국고령사회연구소는 불필요한 물건 보유가 우울감과 직결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물건이 많을수록 관리 부담이 늘고 공간이 답답해지면서 기분까지 무거워지는 거예요. 65세 조미자님은 안 입는 옷과 비누 샴푸를 쌓아두다 결국 방 하나를 창고로 쓰게 되셨죠? 마트 갈 때마다 세일한다고 사오셨대요. 화장지, 비누, 샴푸, 치약 다 두세 개씩 사두는 버릇이 있으셨어요. 나중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정작 어디 뭐가 있는지도 모르게 됐어요. 한 달 내 사용할 계획이 없는 물건은 모두 정리하세요. 과거와 미래의 물건을 비워야 현재가 보입니다. 요즘은 배달이 빨라서 필요할 때 바로 주문하면 돼요. 쌓아둘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쌓아두면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게 됩니다. 혹시 나중에 쓸 거야 하며 모셔둔 상자가 아직 있지 않나요? 열어보지도 않은 채 쌓인 물건들이 집 어딘가에 있지 않으신가요? 종이는 쌓일수록 찾기 어렵고 불안해집니다. 오래된 서류와 영수증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혹시 나중에 필요할까 싶어 고지서나 영수증을 몇 년씩 보관하세요. 하지만 대부분 서류는 3년만 지나면 효력이 없어요. 세무 관련 서류도 5년이면 충분하고요. 제가 만난 71세 김철수님은 20년치 정기 고지서를 상자에 담아두셨어요. 만약에 나중에 분쟁 생기면 증거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필요한 서류를 찾으려면 몇 시간씩 뒤져야 했어요. 결국 찾지도 못하고 전화로 해결하는 경우가 더 많았죠. 필요한 서류는 스캔해서 휴대폰에 저장하고 종이는 버리세요.
요즘은 은행도 관공서도 다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해요. 굳이 종이로 쌓아둘 필요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서류만 파일 하나에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집 어딘가 서랍에 묶음으로 쌓인 종이들 아직 그대로 있지 않으세요? 언제 볼지도 모르는 종이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7가지만 정리해도 집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공간도 넓어지고 마음도 가벼워져요. 이제 남은 건 생활 속에서 이 정리 습관을 어떻게 꾸준히 이어가느냐입니다. 그 방법 다음 장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매일 같은 시간 작은 공간 하나만 정리해 보세요. 하루 10분 정리 습관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정리하려면 하루 종일 시간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시작조차 못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정리는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큰 방을 정리하려 하면 금방 지칩니다. 오히려 작은 공간부터 시작하시면 성취감도 생기고 습관도 만들어져요. 화장품 파우치, 서랍 한 칸, 현관, 신발 등 작게 시작하세요. 저녁 식사 후 10분 또는 아침 라디오 들으면서 10분 이렇게 정해두시면 좋아요. 제가 만난 67세 윤순자님은 매일 저녁 8시에 화장대 서랍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작은 서랍 하나였는데 한 달 지나니까 화장대 전체가 깔끔해졌어요. 그 다음엔 옷장 선반 하나씩 정리하셨고요. 지금은 집 전체가 말끔해졌습니다. 오늘 밤 어디부터 10분만 해보실 건가요? 지금 보이는 서랍 하나 열어서 불필요한 것만 꺼내보세요. 버리기 어려운 물건은 사진으로 남기면 심리적 이별이 쉬워집니다. 사진으로 추억 남기기예요. 많은 분들이 물건 자체에 추억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추억은 물건이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과 기억이에요. 사진으로 남기면 그 추억은 그대로 간직하면서 공간은 비울 수 있어요. 사진만 찍고 다시 꺼내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세요. 휴대폰 앨범에 나의 추억 보관함 폴더를 만들어 보세요. 손주 그림, 낡은 인형, 남편이 쓰던 시계 이런 것들 다 사진으로 남기시면 돼요. 실물은 없어도 사진만 봐도 그때 기억이 다 떠올라요. 제가 만난 73세 박정희님은 손주가 그린 그림을 100장 넘게 보관하고 계셨어요. 방 한쪽 벽면이 다 그림이었죠. 너무 아까워서 못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사진 찍어드렸어요. 휴대폰에 손주 그림 폴더 만들어서 다 정리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제 언제든지 휴대폰으로 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자주 보신대요. 여러분도 물건 대신 사진으로 추억을 남겨보신 적 있나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큰 글씨 라벨은 가족 모두에게 편리한 정리법입니다. 라벨링으로 가족이 함께 찾기예요. 상자나 서랍에 라벨을 붙여두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한눈에 보여요.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라벨 하나만 붙여도 찾는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너무 세세하게 분류하면 오히려 복잡해집니다. 여름 입을 약통, 손주용품처럼 카테고리만 명시하세요. 글씨는 크게 쓰시고 검은색 매직으로 쓰시면 잘 보여요. 종이에 쓰고 테이프로 붙여도 되고 라벨지를 사서 쓰셔도 됩니다. 제가 만난 70세 이광수님 댁은 라벨링 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뭘 찾으려면 부인께 물어봐야 했는데 이젠 혼자서도 다 찾으세요. 약 먹을 시간 되면 약통 상자 열어서 바로 꺼내시고요. 손주 오면 손주용품 상자에서 장난감 꺼내주시고요. 부인도 편하고 본인도 편하니까 가족 분위기가 좋아졌대요. 여러분 집엔 아직 이게 뭐였더라 싶은 상자가 있지 않나요? 라벨 하나면 그런 고민이 사라집니다.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되는 높이에 물건을 두면 낙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선반 높이 조정하기예요. 나이가 들면 허리 굽히기도 힘들고 높은 곳 손 뻗기도 위험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전 습관대로 물건을 배치하세요. 젊을 때 만든 수납장을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무거운 물건은 항상 허리 아래, 자주 쓰는 물건은 눈높이 위주로 배치하세요. 렉을 맞춤 조정하고 1년에 한 번 점검하세요. 요즘은 조립식 선반이 많아서 높이 조절이 쉬워요. 자주 쓰는 컵, 접시, 조미료 이런 건 눈높이에 두시고 가끔 쓰는 건 아래쪽에 두세요. 제가 만난 75세 김영희님은 높은 선반에서 냄비 꺼내다가 떨어뜨려서 발등을 다치셨어요. 의자 위에 올라가서 꺼내려다 균형을 잃으신 거예요. 그 뒤로 선반 높이를 다 조정했어요. 자주 쓰는 냄비와 그릇은 다 허리 높이로 내리고 위쪽엔 연 1회 쓰는 큰 접시만 두셨어요. 지금 여러분의 선반 혹시 너무 높지 않나요? 의자 밟고 올라가야 하는 수납은 위험합니다. 요즘은 필요한 물건이 언제든 배달됩니다. 적게 사기 습관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혹시 없으면 불안해서 사두는 습관이 있으세요. 마트 가면 세일한다고 여러 개 사오시고 인터넷에서 싸다고 묶음으로 사시고요. 근데 그렇게 사둔 물건들이 결국 공간을 채우고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게 돼요.
새로 사기 전 반드시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게 있나 확인하세요. 집에 있는 걸로 대체 가능한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것만 사고 여유분은 한 개만 두세요. 화장지, 휴지, 비누 이런 것도 한 개 쓰고 여유분 한 개면 충분해요. 제가 만난 68세 정미숙님은 예전엔 창고에 물건이 가득했대요. 세일 때마다 사두는 습관 때문이었죠. 근데 한 번은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한가득 버리게 되셨어요. 너무 아깝고 죄책감도 들었대요. 그 뒤론 정말 필요한 것만 하나씩만 사신대요. 지금은 냉장고도 여유있고 창고도 비었어요. 이번 달 안 사도 되는 물건 하나 떠오르시나요? 사기 전에 한 번만 더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실천하면 정리는 일회성이 아니라 생활이 됩니다. 처음엔 낯설어도 한 달만 해보시면 몸에 배요. 그러면 집도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의 진짜 의미를 정리하며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잘못된 상식은 버리면 아깝다는 생각이고 올바른 관리는 버려야 오늘이 편하다는 마음입니다. 물건이 많다고 풍요로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물건이 적을수록 관리가 쉽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정리를 미루면 먼지와 낙상 위험이 쌓이고 가족 간 갈등도 생깁니다. 어디 뭐가 있는지 몰라서 자꾸 물어보게 되고 공간이 좁아서 답답해지고 청소하기도 힘들어져요. 하지만 제대로 정리하면 숨 쉬는 공간이 생기고 마음까지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청소도 금방 끝나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루 10분 현관 신발장부터 비워내기예요. 현관은 집에 들어오는 첫 공간이잖아요. 여기가 깔끔하면 기분이 달라져요. 신발 중에 1년 넘게 안 신은 것 오늘 바로 골라서 버리거나 기증하세요. 작은 공간 하나가 바뀌면 생각과 삶이 함께 달라집니다. 현관이 정리되면 다음엔 화장대, 다음엔 옷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정리는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조금씩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 시작하시면 한 달 후엔 집 전체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제가 25년간 수많은 어르신 댁을 다니며 느낀 건 이거예요. 물건이 줄어들면 삶의 질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공간이 넓어지면 마음도 넓어지고 관리가 쉬워지면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안전해져요. 넘어질 위험도 줄고 찾는 시간도 줄어들어요.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과거의 추억도 소중하지만 오늘을 편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물건 속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여유 있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비움 후 꼭 해야 할 3가지 정돈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정리만 하고 정돈을 안 하면 금방 다시 어질러지거든요. 정리한 상태를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편안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물건부터 비워내고 싶으신가요? 오늘 당장 정리하고 싶은 공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결심이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